안녕하세요. 찐중토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러 양국 정상이 발표한 연합성명인데요. 연합성명의 명칭은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 강화 연합성명이고 분량은 9,300여자입니다. 보통 국빈 방문할 경우 직전에 양국 정상이 상대국의 관영 매체에 기고문을 발표하고 회담 후 연합성명을 발표하기 때문에 먼저 기고문을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일일이 다 번역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주석의 기고문입니다. 10년 전 내가 국가주석 당선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국가가 러시아이고 10년 내 러시아를 8차례 방문했다. 국제석상에서 40차례 만났다. 10년 동안 양국의 협력은 빠르게 발전해서 신시대로 성큼성큼 진입했다. 양국 정상의 교류는 중요한 전략적 리드 역할을 발휘했다. 양국의 정치적 신뢰는 계속 공고화되고 있고 대국 관계의 새로운 범식을 구축했다. 양국은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 구도를 형성했다. 양국은 세대 우호 이념을 실천해서 전통 우위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견고해졌다.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의 책임과 담당을 이행했다. 이번 방문은 우정의 방문, 합작의 방문, 평화의 방문이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그 외의 내용은 생략하고 뒤에 연합성명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입니다. 나는 시 주석과 2010년 3월부터 알고 지냈다.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3년 후인 2013년 우리는 중국 수도에서 또 만났고 나와 시 주석은 지금까지 40회 만났다. 우리의 우선적인 방향 중 하나는 경제무역협력 파트너 관계다. 2022년 양국의 무역 규모는 1,850억 달러에 달하면서 기록을 경신했고 올해는 2,0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양국의 장기 협력 프로젝트가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중 시베리아 파워라는 천연가스 수송관 프로젝트는 규모상 세기의 거래라고 해도 전혀 과장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푸틴 대통령이 말한 시베리아 파워라는 프로젝트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중러 양국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프로젝트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고 기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러시아, 여기가 독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독일로 수송하는 노르트 스트림 2라는 가스관이 있는데 2022년 9월 미국 군부 주도의 노르웨이 군부 참여로 노르트 스트림 2 가스 수송관을 폭파시켜서 러시아와 독일 간의 산업 협력을 끊어버렸습니다. 좌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러시아, 몽골,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중국 흑룡강선까지 가는 수송관 시베리아 파워가 있고 앞서 푸틴 대통령이 기고문에서 언급한 그 시베리아 파워라는 가스 수송관은 시베리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송관 시베리아 파워 2를 말하는데요. 우측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요 검정색이 기존의 시베리아 파워 수송관이고 지금 새로 건설 예정인 시베리아 파워 2 수송관은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송관입니다. 2024년부터 착공할 예정이고 6년 정도 건설해서 2030년부터 사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시베리아 파워2의 수송 규모는 약 500억 입방미터로 사실상 노르트 스트림 2의 대체 버전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원래 시베리아 파워2 수송관 설계 계획은 요 빨간색 선, 몽골을 경유하지 않고 여기 러시아와 중국 간 국경 지역 알타이 산맥을 통해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안도 있었지만 러시아 측의 노력을 통해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수년간에 거쳐서 우여곡절이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 방중 시 양국은 기존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 외에 이미 30년 장기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는데요. 계약에 의하면 향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천연가스는 연간 380억 입방미터에서 480억 입방미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1년 기준 유럽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541억 입방미터, 중국은 331억 입방미터라서 유럽이 중국보다 많았는데 지금 중국이 탄소 중립이라는 큰 방향하에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점차 줄이고 있고 2030년에 이르러 중국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526억 입방미터로 유럽을 추월하고 2040년에 이르러 620억 입방미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노르트스트림 폭파 및 미국의 유럽을 이용한 러시아 제재 등을 분기점으로 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해외 공급은 서방에서 동방으로 방향성이 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중국 현지 자료를 찾아보니 원래 러시아가 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몽골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시베리아 파워 2를 기획한 것은 중국향 수출이 핵심이지만 더 나아가 중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까지 수출한 가능성도 고려됐는데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인데다가 이번 전쟁을 분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파워 2 수송선을 통해서 향후 일본과 한국에까지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애매해졌죠. 네,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 번역을 계속할게요. 양국의 장기 협력 프로젝트가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중 시베리아 파워라는 천연가스 수송선 프로젝트는 규모상 세기의 거래라고 해도 전혀 과장한 것이 아니다. 양국과 기타 지향하는 바가 같은 나라는 국제법에 근거해 더욱 공정한 다극화 세계 질서의 구축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러시아는 중국이 발표한 글로벌 안전 제의가 발휘한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이 분야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들어맞는다. 지금 외부 지정학 구도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집단 서방은 낡은 교조와 계속해서 이뤄가는 통치 지위를 점점 절망적으로 버티고 있고 심지어 일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노름돈으로 취급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를 절박한 위협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선포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이 균형적인 태도를 취하고 해당 역사 배경과 진실된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 외교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2022년 4월 평화협상은 러시아가 중지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여기서 2022년 4월 평화협상은 러시아가 정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작년 4월 전쟁 초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협상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서 협상의 여지가 싹 잘려버린 걸 말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인 전쟁을 계속해야 하니까. 네, 계속할게요. 그러나 2022년 4월 평화협상은 러시아가 중지한 것이 아니다. 평화 진전의 미래는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할 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이런 대화는 지금 지정학적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식의 요구를 제출했다는 것은 어떤 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지금 국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못한다. 또한 서방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야기하고 분란집에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국제상의 주도 지위와 단일 세계 질서 유지를 시도하는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나토는 전 세계 범위로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침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세력은 범유라시아 공동 공간을 배타성의 소그룹과 군사 집단으로 분열하려고 한다. 이는 러중 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양국의 이익을 침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의도는 뜻대로 되지 못한다. 러중 관계는 사실상 지금 지역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안정의 초석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 사무 중 적극적 아젠다의 보장이다. 이런 관계는 대국 간의 조화롭고 혁신적인 협력의 번복이다. 네, 양국 정상의 기고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연합성명을 보겠습니다. 2개 연합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좌측은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 강화 연합 성명이고 분량은 9,300여자. 하나는 2030년까지 중러 경제 협력 중점 방향 발전 기획 연합 성명이고 분량은 1,000여자입니다.
9,300여자 분량의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 강화 연합 성명을 보면 항목이 1번부터 9번까지 쭉 있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풀로 다 번역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건너뛰면서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드릴 테니 이번 연합 성명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중러 관계는 냉전 시기의 군사 정치 동맹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그런 방식의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이고 비동맹, 비대항, 제3국 비조준이라는 성격이 있다. 러시아는 번영 안정한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강대하고 성공한 러시아가 필요하다. 지금 세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면서 평화, 발전, 합작, 윈윈은 가로막을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이다. 다극화 국제 구도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위가 보편적으로 증강되면서 글로벌 영향력이 있고 자국의 정당 권익을 지키는 결심이 있는 지역 대국이 부단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공인된 국제법 원칙과 준칙을 대체하는 행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따옴표가 있는데요. 따옴표가 있는 것은 미국이 정한 국제 질서를 말하는 거죠. 네, 계속할게요. 동시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공인된 국제법 원칙과 준칙을 대체하는 행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편, 개방, 포용, 비경시와 각측 이익을 아울러 돌보는 원칙하에 세계 다극화와 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중러는 각국이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발扬하고 대항이 아닌 대화, 배타가 아닌 포용, 화목, 윈윈,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것을 호소한다. 이런 형세하에 양국은 밀접한 외교적 조율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 공평 정의를 단호히 수호해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겠다.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는 양국이 각국 국정에 기반해 내린 전략적 선택이고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발전 트렌드에 부합하며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이어서 2번. 각국은 각각 역사, 문화, 국정이 다르고 각국은 발전 도로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다 있다. 남보다 한층 뛰어난 민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민주에 따옴표가 있어요. 남보다 한층 뛰어난 민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국은 자국의 가치를 타국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는 것을 반대하고 이른바 민주로 권위를 대항한다는 허위 서술을 반대하고 여기 민주로 권위를 대항한다에 따옴표가 있어요. 이른바 민주로 권위를 대항한다는 허위적 서술을 반대하고 민주 자유를 타국에게 압력을 가하는 핑계와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발표한 글로벌 문명 제2를 고도로 중요시한다. 러시아는 중국의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지지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2023년까지의 국가 발전 목표의 실현을 지지한다. 양국은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을 거듭 표명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적인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도 반대하며 여기 대만 독립에 따옴표가 있어요.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도 반대하고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한다. 네, 이어서 3번. 양국은 정확한 조치로 전략적 고도에서 출발해 약국 각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착실히 향상하겠다. 중러 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 고품질 발전 노선도를 잘 실시하고 새 버전의 중러 투자 협력 기획 강요 제정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양국은 금융 분야의 호혜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며 무역, 투자, 대출 등 경제무역 활동에서 본위 화폐의 사용을 확대한다. 양국은 더욱 긴밀한 에너지 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원유, 가스, 석탄, 전력, 핵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양국은 민용 항공 제조, 자동차 제조, 선박 제조, 야근 및 기타 분야에서 착실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양국은 교통 운수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 인프라를 개선하고 양국 간 철도와 해상 화물 운송을 계속 지원해 운송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양국은 우주 항공 분야에서 공동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국가우주국과 러시아 국가우주그룹의 2023년부터 2027년 우주 항공 협력 요강을 구체화하겠다. 양국은 편의를 제공해 농산품 상호 공급과 식량의 다양성 및 공급량을 제고하겠다. 양국은 2023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의 제7회 중러 박람회 개최를 지지한다. 중국은 러시아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구도 내에서 일체화 진전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러시아는 중국의 1대1로 건설을 지지한다. 양국은 공동으로 노력해 1대1로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접목과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양국은 2015년에 체결한 중국, 러시아, 몽골 3자 협력 중기 노선도와 2016년 체결한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회랑 규획 강요의 구체화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3국의 일련의 합작을 강화해 이를 상해협력기구,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 지역 조직과 접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3국은 공동으로 노력해 중국, 몽골, 러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프로젝트의 연구 및 협상 작업을 추진한다. 네, 이어서 4번. 양국은 국제인문협력의 정치화를 반대한다. 양국은 인문교류, 교육, 과학기술 혁신, 문화예술, 의료위생, 방역, 스포츠, 해양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한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건너뛸게요. 이어서 5번. 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하는 것을 재차 표명하며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 일방주의, 강권 정치를 반대하고 냉전 사고를 반대하고 진영 대항을 반대하고 특정국을 조준하는 소집단을 반대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발표한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의 국제사회 단결과 공동적인 도전에 협력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공정한 다극화 국제관계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국은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무역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촉진하고 개방, 공평, 공정, 비차별적인 발전 환경의 구축을 호소하며 일방주의, 보호주의 행위를 반대하고 장벽 쌓기와 디커플링을 반대하고 일방 제재와 극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발표한 글로벌 발전 제2를 고도로 평가하고 글로벌 발전 제2의 친구팀 작업에 계속 참여한다. 양국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발전 문제를 계속 추진하고 발전 투입을 늘리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포럼이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양국은 모든 형식의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반테러 통일전선의 구축을 추진하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타격하는 것을 정치화해서 이종잣대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타격한다는 깃발 아래 테러 조직과 극단 조직을 이용해 타국 내정을 간섭해 지정학적 정치 목적을 취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노르트 스트림 수송관 폭파 사건에 대해 객관, 공정, 전문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네, 이어서 6번. 양국은 계속해서 밀접하게 협력해 상해협력기구가 해당 지역의 평화, 안전, 안정 면에서 더 큰 역할과 영향을 발휘하도록 한다. 양국은 기타 회원국과 함께 상해협력기구의 현 단계 업무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무역, 인문 분야의 다자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 러시아는 중국이 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은 브릭스 기타 회원국과 함께 노력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의 공동인식을 구체화하고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브릭스 국가와 신개발은행의 회원 확충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브릭스 플러스 협력과 브릭스 주변국과의 대화를 적극 전개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한다. 양국은 중러 인도, 중러 몽골 및 동아시아 포럼, 동남아 지역 포럼, 동남아 국방장관 회의 등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중러는 동남아 협력에 있어서 협조를 강화해 동남아가 지역 구도에서의 중심 지위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추진 역할을 하겠다. 이어서 7번. 양국은 핵 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국제 핵무기 감축과 핵 비확산 체계의 반석이다. 양국은 미, 영, 호주의 오커스 및 관련 핵 잠수함 협력 프로젝트가 지역 안정에 미치는 결과와 리스크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양국은 일본이 올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일본은 반드시 주변국 등 이익관계 측 및 국제기구와 투명하고 충분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은 과학, 투명, 안정한 방식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이익관계국의 장기적인 감독을 받아서 해양 환경과 각국 민중의 건강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란 핵 문제 전면 협의와 유엔 안보리 제2231호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중요성을 재차 표명하고 관련 측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약속 이행과 담판으로 적극적인 결과 취득을 추진하도록 호소한다.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 충분히 준수되고 부단히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표명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양국은 미국이 자국과 해외에서 타국을 위협하고 해당 지역 안전에 손상을 주는 생물 군사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해명을 요구하며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하는 모든 생물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양국은 화학무기가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화학무기 금지 기구의 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양국은 체결국 중 유일하게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나라인 미국이 화학무기 재고의 폐기를 가속화하고 일본이 중국에 유기한 화학무기에 대한 소각을 가급적 빨리 완수하도록 독촉한다. 중러 양국은 미국이 전 세계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건설과 세계 각지에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동맹국에게 중거리와 중단거리 육상미사일을 배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자국의 일방적인 군사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와 지역의 안정과 글로벌 전략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독촉한다. 이어서 8번은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 관련 내용인데요. 건너뛸게요. 마지막 9번.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은 반드시 준수돼야 하고 국제법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객관 공정한 입장에 대해 적극 평가한다. 양국은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이든 군사, 정치와 기타 우위를 꾀하기 위해 타국의 합리적 안전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를 반대한다. 러시아는 가급적 빨리 평화회담을 재개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정치 외교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하고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건에서 기술한 건설적 주장을 환영한다. 중러 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각국의 합리적인 안전 요구를 존중해야 하는 동시에 진영 대항의 형성과 불 돋우고 기름 끼얹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양국은 책임 있는 대화가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경로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이와 관련한 건설적인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양국은 정세를 긴장케 하고 전쟁을 질질 끌려는 모든 행위를 중지해서 위기가 더욱더 악화되거나 심지어 통제 불능해지는 것을 막도록 호소한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일방 제재를 반대한다. 양국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지역적 방어적 조직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을 독촉하고 나토가 타국의 주권, 안전, 이익 및 문화 다양성, 역사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국의 평화 발전을 객관 공정하게 볼 것을 호소한다.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군사 안전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배타성 집단 구도를 만들어서 집단 정치와 진영 대항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이 냉전 사고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밀고 나가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 안정에 소극적 역할을 미친다.
중러 양국은 평등, 개방, 포용, 제3국을 조준하지 않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전체계의 구축에 힘써서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수호하겠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 수호는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다. 양국은 역외 군사 역량이 지역의 평화 발전에 대한 파괴를 반대하고 관련국이 냉전 사고와 이데올로기 편견을 버리고 자제할 것을 유지하고 지역 안정에 해로운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양국은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관련 측에서 침착함과 자제를 유지해 정세의 완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독촉하고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조선 측의 합리적 우려에 응답해서 대화 재개를 위해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를 시종일관 주장하며 여기에 반도 무핵화 실현이 포함되어 있고 대화 협상이야말로 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로다. 양국은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할 것을 주장하고 지역국들이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할 것을 지지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 이슈를 해결해야 하며 지역국가의 내부 사무에 대한 간섭을 반대한다. 양국은 사우디와 이란이 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할 것을 환영하고 양국 방안에 기반해 전면 공정하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시리아의 주권, 독립과 영토 안정을 지지하고 시리아인이 주도하고 시리아인이 하는 일련의 정치 해결 진척을 추진한다. 리비아의 주권,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리비아인이 주도하고 리비아인이 하는 일련의 정치 해결 진척을 추진한다.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주권 수호를 지지하고 국가 발전을 보장하고 외부 세력이 색깔혁명을 일으키고 지역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색깔혁명에 따옴표가 있어요. 양국은 아프리카 사무에서 소통 협력을 강화해 아프리카 국제 협력의 양호하고 건강한 분위기를 수호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발전 사업을 위해 기여를 하겠다. 중러 양국은 라틴 아메리카 사무와 관련해 계속해서 교섭할 것이고 소통 대화를 강화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중요시해서 해당 지역의 안정 번영을 계속해서 촉진할 것이다. 북극이 계속해서 평화 안전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이 되는 것을 주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 2023년 3월 21일 모스크바. 네, 여기까지가 중러 연합 성명 1번부터 9번까지 대부분 내용입니다. 중국어로 고천여자 분량의 연합 성명인데요. 중러 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협력을 강조한 것 외에 국제 질서에 있어서는 미국의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냉전 사고를 반대하고 세계 질서 다극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고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는 러시아에서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를 강조했고 국제협력기구에 있어서는 상해협력기구와 브릭스 회원국 확충을 강조했고 그 외에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서는 회담 전 양국 정상의 기고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요. 중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환영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 연합성명은 2030년까지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 발전기획 연합성명이고 분량은 1000여자이고 2030년까지 양국 무역액의 뚜렷한 향상을 위해 다음 8개 중점 방향을 둘러싸고 경제협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무역 규모 확대, 무역 구조 개선, 전자상거래 발전. 둘째, 철도, 도로, 항공, 문화, 해운 등 물류 시스템 대거 발전. 셋째, 금융 협력 수준 향상. 넷째, 전방위적 에너지 협력 파트너 관계 공고화, 에너지 중점 분야 장기 협력 강화,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 시행 추진. 다섯째, 야금, 화학 비료, 화학 광산 자원 협력 강화. 여섯째, 기술과 혁신 분야 교류 촉진. 일곱 번째, 공업협력 퀄리티 향상 업그레이드 추진. 여덟 번째, 농업협력 수준 향상, 양국 식량 안전 보장. 네, 지난 3월 21일 중러 양국 연합 성명에 대한 번역과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3월 7일 양회 기간에 진강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질문이 올해 중국의 외교 전략, 정상 외교의 중점과 포인트는 무엇인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 외교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진강 외교부장의 답변을 쭉 번역했는데 첫 문장이 올해 중국 외교는 이미 가속 버튼을 눌렀고 집결 나팔을 불었다. 그 뒤에 1, 2, 3, 4 네 단락으로 전개했는데요. 첫째, 정상 외교, 즉 국가 원수 외교죠. 정상 외교를 필두로 해서 특히 제1회 중국 중앙아시아 5국 정상회의,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잘 주최해야 한다. 패권주의 반대, 냉전사고 반대, 진영대항 반대,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한다. 둘째는 각국과의 파트너 관계에 있어서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개방 발전을 목표로 해서 국내의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원하고 디커플링 반대, 일방 제재 반대, 개방 포용, 세계 경제 수호, 중국의 신발전으로 세계의 신기회 제공. 셋째는 다자주의에 있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 국제관계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네 번째 단락은 원항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요. 지금 세계는 태평스럽지 않다. 파동과 변혁이 교차되고 있고 단결, 분열이 충돌되고 있고 기회와 도전이 병존해 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선 중국 외교는 이제 거칠고 사나운 파도를 넘어서는 원항, 즉 먼 항해가 될 것이다. 공동 발전을 외교 정책의 취지로 해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고 용감하게 짊어지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한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로운 페이지로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문장이 중요해요. 올해 중국 외교는 이미 가속 버튼을 눌렀고 집결 나팔을 불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찐중투는 중국의 경제, 시황, 증시, 산업 종목 위주로 다뤄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크다 보니 왜곡과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인 유튜버라서 동시다발적인 영상 제공은 어렵지만 국제 정세, 특히 중국과 관련된 국제 정세에 대한 저희 시각을 통해 보다 균형적인 시각과 판단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중러 회담 외에 싱가포르 총리, 말레이시아 총리, 스페인 총리가 방중했고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이 4월 5일부터 7일 함께 방중할 예정이고 브라질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좀 연기됐지만 조만간 방중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위기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전 세계에 발표한 후 최근 들어 서방에서 이미 미묘한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올 여름까지 뚜렷한 변화, 심지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시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중국 외교라는 코너를 통해 종종 저희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찐중투였습니다.